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용어입니다. 넘기시면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분류에 1번에 토지용 활동상의 토지용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도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중개 활동할 때 토지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상이에요. 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인데, 자, 택지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럼 우리가 주택만 있어요? 상업도 있어요. 공장도 있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 나중에 이제 아까 국어는 내가 공시법 시간에 배우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전이라는 자체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전지지역은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고, 답은 자, 이 논입니다. 논.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고, 과수원이 있고요. 밑에 임지지역이라는 게 있나요? 임지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죠? 그 밑에 해설에 보시면은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신탈림하고 용재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신탈림은 땔감 떼는 나무 같은 거 심는 살림이고, 용재림은 여러분이 갖고 앉아 계시는 가구용 목재 같은 건축자재, 그런 것들이 이제 살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양가로 1번이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나요? 여기 불 쳐 놓으세요. 후보지, 이행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제가 별표가 칠 텐데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택지 지역, 그 다음에 농지 지역, 그 다음에 나무 심는 임지 지역 있죠. 그럼 택지는 아까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자,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죠. 그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전답 과, 그 다음에 임지 지역은 뭐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또 요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와무 색깔이나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그어보세요. 자, 그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제 후보지라고 하는데,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입니다. 그럼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전환되고 있죠. 그죠? 그럼 전환되고 있으니까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전이라고 어렵고 후라고 어렵죠. 그래서 이걸 택지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인가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상호 간에, 이건 다른 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그럼 다른 지역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릅니까? 다르죠.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크게 바뀐다 그래서 대분류는 우리가 후보지라 그래요. 근데 요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택지 지역 내, 그 다음에 농지 지역 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임지 지역 내. 그럼 이건 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소분류라고 하거든요. 소분류. 그래서 요거는 이행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다른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서 이건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지역 상호간에.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나오면 요거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후보지가 되겠죠. 후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가 되고, 요 택지 지역 안에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예요.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우리가 지역내다. 그러면 이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이걸 바꿔냅니다, 얘네들이. 그럼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제가 아까 여기다가 지금 그라 그랬죠, 선을. 그러면 선을 넣으면 후보지예요. 그죠? 노란색을. 그럼 선을 넣으면 무슨 지?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넘었어요. 넘으면 무슨지? 이 넘었어. 후보지. 나 좀 이해하는데 다시 갈게. 자, 다시 갈게. 실수할 수 있죠.
이 걷어요, 이거 걷어요? 이 선을 넘으면 후보지고요. 안 넘으면 이행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이게 넘어서 이렇게. 이제 좀 잘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행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용도를 파악해야지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요. 가치가 높아지려면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럽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택농임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 어떻게 바뀌는 게 땅값이 높아져요?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택지를 건축 물론 부시고 농사죠? 나무 심어? 완전 또라이네 그죠? 그럼 택농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 어. 임건택 감독 아세요? 임건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맨날 농택 가니까 야 너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그럼 우리나라의 임건택 감독 영화가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지역 내입니까? 다른 지역의 상호간입니까? 상호간. 그 무슨지?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야매가 또 제가 집에 가면은 항상 제가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지역 내 나오면 얘기는 잘하는데요. 맨날 들려 모의고사죠.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연말 가면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연기 대상이랑 상을 받죠. 후보들이 그냥입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립니까? 뭘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야. 어, 연구한 거야. 자, 그래서 갈게요. 자, 그럼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네, 그럼 펜 들어보세요. 그럼 얘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줄 용도가 됐어요. 용도가 전환되어 가는 거예요. 전환되라면 틀리겠죠, 그죠? 이게 키포인트고 후보지 있어요, 후보지? 찾았습니까? 그럼 이분도 그 파란 색깔을 보세요. 용도적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후보가 상을 타죠, 그죠? 상호간.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이행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용도 지역 세분된 그냥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지역 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 빨리 갈게요. 식기 전에 빨리 9번이 프린트 9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9번 빨리 식기 전에 가겠습니다. 9번이 자 우리가 지금 6번입니다. 6번 6번이 맞나 틀리냐? 6번 오다 X다.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옵니까? 맞아요. 자 이건 어디가 키포인트입니까? 상호간이 키포인트예요. 전환되고도 키포인트인데 지역 상호간이 키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이 이행지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지가 맞죠? 자 어디가 키포인트겠어요? 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있나? 지금 보고 있어? 그럼 형한번 실해야지. 갑자기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이행지다 후보지다. 후보지. 또한 다른 지역이라는 것도 있죠. 전환되니 맞아요? 되고 있느니 맞아요? 되고 있느니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 지역 상호간 나오면 후보가 뭐를 타? 그러면 이행지 찍어 후보지 찍어. 지역내 나오면 이행지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6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지역 상호간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전환되니 있다 되고 있는이다 되고 있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29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그 택지하고 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읽어볼게요. 부지라는 거는 펼붙자를 써요. 넓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부지나 솔동부지 같은 것 같이 모두 일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까 택지는 감정평가 사용으로서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한 토지죠. 그래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건축이 가능하다 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니까 자 그림을 그린다면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쓰고 있는 바닥 토지를 다 일컬습니다. 그럼 얘는 이 안에 택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택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근데 건축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일컬죠? 그럼 택지가 넓은 개념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요? 부지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밑에 택지 있나요? 택지?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하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주세요. 건부지라고 적으세요. 건부지.
건부지라는 것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냥입니까?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건축을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따라서 낮이라는 거는 아직 건축을 안 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갈게요. 그냥 얘는 그냥요,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용 중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그럼 건부지고,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건 그냥입니까? 아직 건축을 안 했습니까? 낮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낮이와 건부지 다 택지 들어가거든요. 오른쪽 부지라는 단어 있나요? 부지는, 택지는 건축 용지만 의미하지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는 데 있죠. 그대로 나와요. 그럼 얘는 건축 용지만 얘기해요? 건축 용지 외도 얘기해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까지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고 나오면 이건 부지라는 거죠.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번에 낮이 건부지 있어요? 낮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낮이는 벌거벗을 낮자로 써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낮이의 개념은 나중에 토지보상 지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공법상 규제는 받는데 사법상은 제한을 안 받아요.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할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자,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아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건부지라는 것은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아까 둘 다 그냥입니까? 얘는 다 택지입니까? 택지예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택지에서 자, 이용 중인 거는 그냥이요,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들어서 있고 이용 가능한 거는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죠. 다 택지라는 얘기죠. 그럼 낮이하고 건부지 중에서 자,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감정평가가 나와요. 그럼 낮이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 어떤 게 높게 평가되냐는 건데, 자, 특같이 인접된 토지입니다. 다 택지 지역이고요.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3번 출구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 주택을 상가로 고쳐야 되죠. 그럼 상가를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낮이를 높게 평가해요. 낮이는 아직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상가로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택지니까 얘도 주상공으로 이용 가능한 톤이기 때문에 상업용도로 채용해서 가장 시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평가사는 낮이를 높게 평가합니다. 누구를 높게 평가한다? 근데 원칙이 있을까요? 예외도 있을까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낮이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돼요. 이걸 따라서 건부 감가. 그럼 건부지가 가격이 감가됐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법 시간에 지역, 지구, 구역이 있죠. 그럼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자, 만약에 얘가 건물이 있어요, 이미. 그 위에 건물을 못 줘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미 건물이 있습니까? 그럼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없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제한을 하게 되면은 건부지가 또 높게 평가돼요. 그죠? 그럼 예외적으로는 자, 이건 그냥이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그럼 따라서 건부진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낮이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손 안 대면. 근데 전부가 손을 대면 그냥입니까? 건부지가 높게 평가합니까? 건부지가.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낮이도 아까 그냥이에요. 택지였어요. 아까 택지 기억나십니까? 이용 중이었을 때는 건부지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 낮이었잖아요. 그죠? 택지에 들어가고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용지는 낮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다 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제가 토지보상 평가 지침이 우리나라에 자, 파란 색깔 낮이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법상 제한이 없다 그랬죠? 지상권은 토지 사용성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아니한 토지다. 그렇게만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낮이에 대한 그 표준지 평가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니은번에 아까 제가 낮이가 더 높게 평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낮이는 건부지보다 아직 낮이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채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건 뭐냐면
마두역은 보통 상업용지잖아요. 그 마두역 3번 축에다가 공장 줘야 돼요, 주택 줘야 돼요, 상가 줘야 돼요. 이게 체유용이에요. 그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낮에는 건부지보다 그 용도가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용지에서 최고 최선에 대한 방법인 체유용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낮에는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더 좋죠.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낮이 가격은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에 건부 감가. 근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밑에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지금도 있죠. 그럼 낮에 비해서 그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지 못해요. 지금 주택인데 상가 건물을 져야 되죠?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채용의 기대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에 채용에 대한 적합하지 못기 때문에 낮이보다 그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건부 감가가 발생합니까? 근데 예외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니은에 보시면은 자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 줘요? 못 줘요? 근데 헝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죠? 그럼 없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나요? 건부지가 낮이기보다 더 유용성이 시장에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슨 증가? 건부 증가라고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빨리 씻기 전에 지금 8번을 한번 보세요. 8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8번이 오다 X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건부 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건부 감가라는 것은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풀어보라고. 자, 건부 감가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게 봐요. 건부지 가격이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30페이지 가볼게요. 공지로 갑니다. 자, 이 공지라는 건 뭐냐면 이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세요.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학개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건축 면적이 밑에 대지 면적이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면적 단위 원래 제곱미터인데 그냥 평으로 가볼게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100평에서 만약에 정부가 60%의 건폐율을 제한했대요. 그럼 건축 면적이 60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평밖에? 60평. 그러면 60평이니까 100평에서 60평을 빼봐요. 40평이죠. 그럼 그게 공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지다? 공지. 공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적용으로 모두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 비워둔 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우리가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더 지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60%에서 50%로 제한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60평만 50평만 짓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있는 게 50평이 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공지 면적이 넓어집니까? 넓어진다는 거죠. 개인차가 심한데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아까 얘기했고, 용적률은 이제 연면적에 대한 이게 건물 올리는 건데, 이건 다 공법 시간에 배우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필지 액지 있어요? 별표 치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이제 보세요. 요게 공지가 어떤 놈이 이제 도사리고 있냐면, 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얘가 어떤 놈이 참 나쁘게 도사리고 있냐면, 32페이지에 7번에 공한지라는 놈이 있어요. 무슨 지? 공한지. 찾았습니까?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나쁜 놈. 한자가 들어갔죠? 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한자가 한가한 한자로서 요거는 도시토지로서 나중에 지가가 상승을 기대해요. 기대해서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토지야. 그럼 공지와 공한지가 같아? 달라요. 여기 온 거 이해 가시겠어요? 공지랑 공한지랑 한자가 틀리니까 이게 얘네들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공한지는 도지 내 동그라미 그냥이야 지가 상승을 기대해. 그냥이야 투기 목적이야. 방치한 토지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공한지와 공한지는 같다 다르다는 거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페이지 필지와 액지로 갑니다. 필지 액지 있어요? 갑니다. 필지는 지번이에요. 지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애들하고 이렇게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죠? 있어야 할 텐데. 학교는 많은 이 경험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땅 따먹기를 얘랑.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선을 걷어요. 그죠? 구역을 막 걷는데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 돼. 번호를 매겨야 돼. 번호를 매겨야죠. 나는 홀수로 갈게. 너는 짝수로 가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거든요. 번지가 필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번지를 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게 다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아시죠? 공시법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세요. 공간 정보는 이제 바뀌었는데 등기법을 배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무슨 단위다? 등록. 법률상 등록 단위라고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도 해요. 근데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면적 단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면적 단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등록과 등기 단위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지는 내 거다 라는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냅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지금 그냥입니까? 이게 법에 규정돼 있죠? 그래서 이건 따라서 법률적인 개념의 토지예요. 법률적. 근데 이제 획지는요, 거래 활동할 때 획지를 많이 써요. 거래 활동할 때. 여러분들 중개업소 가셔서 토지 살 때, 자,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갑돌이 땅은 사요? 을돌이 땅은 안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도 소유권을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러진 않잖아요.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하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은 거는 필지다, 획지다. 획지. 이건 이제 감정평가상 부동산 학과점에서 감정평가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니까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야면 이따가 하고 일단 가볼게요. 자, 필지 오른쪽에 필지 있어요? 필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에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묻는 그냥입니까? 등록단입니까? 자, 등록단위만 돼요. 제가 등기단위라고도 했어요. 이따 볼 거고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법적인 거에다가 이제 따라서 법률적, 법적이 법률적이고. 자, 획지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갑돌이가 이제 1번지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나눌 수 있고, 자연적으로 한강을 따라서 강북과 강남이 나눠지죠. 행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무조건 획지가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보시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냥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자, 이건 법률적이에요. 평가할 때 주로 활용돼요. 평가할 때. 그럼 자치기 가서 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치기 가시면 필지 있어요?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라면 토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자, 하나의 지분이면 토지의 등록 단위이기도 하죠. 등록 단위기만 해요? 등기 단위이기도 해요. 등기법은 등기 단위예요. 그럼 동일한 지번이 둘러싸인 토지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서 권리관계를 명시하죠. 찾았습니까? 근데 획지는 주로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에 활용됩니까? 감정평가에 각을 매길 때.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가격이 나왔다?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가격이 나오면 뭐? 획지 찍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 필지가 지번이잖아요. 따라서 번지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럼 처음 들으신 분은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뭐죠? 필지는 그냥이야 필이와. 그래서 따라서 필지. 획지는 필이와 획하. 여기 획지예요. 그죠? 웃기지도 않죠. 자, 그러면 따라서 필지 법률적. 그럼 필지는 니을 들어가니까 법률적이잖아요. 연구한 거예요. 그럼 경제적이 들어가야 돼요? 법률적이 들어가야 돼요? 법률적이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 풀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왔다. 가격 나오면 무조건 뭐죠? 획지예요.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을 보면 그냥요, 사람들은 획 가요. 획지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좀 즐깁시다. 여러분도 2시까지 가지면 나도 2시까지 가야 돼. 얼마나 힘든데 레파토리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 보면 어떻게 해? 그럼 가격 나오면 못 찍어? 획지 찍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가격이니까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를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문제가 7번하고 5번하고 7번을 풀어보세요. 5번하고 7번. 7번은 작년 문제입니다. 둘 다 O다 X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5번을 풀라 그랬죠. 5번 맞아요, 틀려요? 어떤 단어를 찾으셨죠? 아니, 가격 있잖아. 가격. 돈 보면 어떻게 해? 아, 미치겠네. 환장해. 나 잘하더니. 가격 나오죠, 가격.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 화이팅.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도 이해해. 그죠? 가격 수지 나왔다? 가격 보면? 획지예요. 무조건 획지야. 저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용어에서 가격 수준 나오면 무조건 획지. 그럼 읽어볼게. 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나눌 수 있죠.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뭐다? 획지. 할 수 있어요? 가격 나왔다? 가격 돈 보면?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빨리 맞춰야 돼. 아시겠죠? 그죠? 또 몇 번 풀었지, 내가?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인데, 자, 보세요.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이 따라서 지적법. 아까 지적법 기억나세요? 와 등기법령에 정한 하나의 등록단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죠? 필지입니다. 필지.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이렇게 보시고요. 됐습니다. 31페이지 갑니다. 31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맹지대지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자, 대지는 보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3, 4월 달에 끊을 거 할 거고 맹지만 보세요. 문제만 봐라. 맹지. 이 맹자가 소경맹자예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그럼 눈먼 땅을 맹지라 그래요. 건축법에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그냥입니까? 소방도로가 나야 됩니까? 근데 얘가 맹지인데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다 다른 소유권이죠. 따라서 맹지.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지금 맹지 보고 있나요? 갈게요. 얘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토지예요. 맞아요? 그럼 건축법에서는 맹지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감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대지는 아직 보지 마세요.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 법집인지 있나요? 요건 별표치세요. 이건 족보에 들어갑니다. 법집인지 들어볼게요. 자, 법집인지도 한 끗 차이죠? 그죠? 법지하고 빈지 요건 들어가요. 시험 문제 갑니다. 법지입니다.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지. 법으로 이제 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일돌이에요. 자, 그럼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죠?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야 돼요. 수평 투영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투영하면서 여기가 측량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측량 면적이 들어가서 윗면적 소유권으로 보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가 암만 소유권을 인정해서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안 돼요. 활용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 가치가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는 토지고요. 그 다음 밑에 빈지라는 게 있나요? 빈지는 이게 물가 빈자거든요. 그래서 빈지는 해변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면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되면 물이 들어오고 수위성과 간조라는 건 이제 그 사이는 갯벌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딜 얘기하냐?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항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럼 최고 만족수부터 이 지역구에 등록된 땅까지를 여기를 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수욕장 가시면 그냥입니까? 모래사장이 있습니까? 그건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근데 파라솔 꽂고 그냥요 사용료 받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인정된다, 소유권 인정은 안 된다. 근데 이용 가치가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자 가볼게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 인정됩니까? 빈지는요? 안 되죠. 그럼 이용 가치는 그냥이야 반대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법지 보고 있어요? 법지는 그냥이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활용식은요? 없죠.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할 뿐이에요. 활용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어 놓은 축대형 토지나 도로명가의 경사인 토지죠. 자, 빈지는 얘기해 보세요.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활용식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주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예요.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아까 제가 갯벌이라고 했었죠. 그럼 따라서 간석지. 이 갯벌이에요. 갯벌은 만조와 간조 사이까지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위에 빈지의 유사한 개념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만조 수익선부터 지적금에 등록된 육지 사이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아까 공안지까지 갔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유유지와 휴안지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앞에 대한 용어가 중요해요. 이 유유지는 이게 논류자예요. 논류자고 휴안지는 신류자입니다. 쉬는 거하고 노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럼 유원지는 그냥요 놀러 가요. 놀러 가죠. 휴게실은요 쉬러 가죠. 그죠? 유원지는 저 쉬러 잘났어. 쉬러 갈 수 있는데 그럼 유자나 휴가 중요한 거죠. 그럼 유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논류자입니까? 뭐 쉬는 게 나와야 돼요. 노는 게 나와야 돼요. 노는 게 나와야 되죠. 놀리는 토지예요. 그럼 이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못하고. 이건 무슨 자죠? 그럼 요거는 놀리는 게 나와야 돼요. 쉬는이 나와야 돼요. 쉬는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여러분들 인삼밭을 매년 경작합니까? 일정한 지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쉽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건 앞에 글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자는 그냥이야 놀유자야. 그러면 쉬는 게 나와 놀리고가 나와. 놀리고 있어요? 찾았어요? 이 휴자가 무슨 유자예요? 휴한지는? 그럼 어떤 게 나와야 돼 이건? 쉬는 게 나와야 돼. 이 앞에 거를 가지고 마시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유주는 그냥이야 놀유자야. 그럼 바람직스럽기 못하게 그냥이야 놀리고 있는 토지야. 놀토지고 휴한지는 쉴유자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정상적으로 쉬어. 휴경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8번에 포락지와 선화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라는 게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포락지는 일단 포락지라는 게 나올 거예요. 문제 풀 때.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우리가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절도돼서 하천으로 변합니다. 그럼 포락지는 원래는 지적공부에 그냥입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럼 사유지죠. 농가 밭이었어요. 소유권 있었어. 집안이 절도돼서 무너져내서 하천으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물에 침입되어 수면 아래 잠긴 토지를 무슨 지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하고, 선화지라는 게 있어요. 선화지. 이 선화지가 고압선이에요. 그냥이야 고압선 아래의 토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화지는 좀 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지라는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토지는 아직 택지 등으로 대지 등으로 개발됐다, 개발이 안 됐다, 안 된 이전 토지입니다. 그래서 원지라고도 하거든요. 원지. 그래서 얘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됐다, 되기 이전이다. 자연 그대로 1차 산업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원지라고 있어요. 원지. 1차 산업 토지. 그래서 이게 원지는 이 원시적이냐, 너는 이렇게 소박하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지를 무슨 지라고도 한다? 원지. 암기기법이 영화배우 소지섭 아시죠? 그럼 소지섭은 그냥이요 원래 잘생겼어. 원래 잘생겼죠. 그럼 제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 알았어. 자, 그래서 원지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지적법 시간에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하다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배우고 나서 나중에 또 야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5번, 6번, 7번, 8번까지 풀었죠? 그럼 딱 하나 남았어요. 쭉 가다 보면은 작년 문제입니다. 22번이 맞나 보세요. 22번이 맞다 틀리다. 오다 X다. X가 맞다고 X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X라고 하십시오. 틀렸습니까? 자, 아까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였어요. 근데 얘가 집안이 절도돼서 그냥입니까? 하촌으로 변했습니까?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라는 뜻이에요. 포락지. 무슨 지? 포락지. 빈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다음 36페이지로 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주택에 대한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 36페이지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 찾으셨습니까? 이건 공법에 나와요.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있는데 지금 이 저자는 주택의 의의를 주택법에 나온 거고 밑에 분류는 건축법에 나온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 나중에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도 있어요? 공동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우리가 연면적하고 바닥면적하고 승수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야매로 가고요. 오늘은 이 단독 우리 시험 문제가 몇지선다죠?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4개 4개씩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은 나눠요. 단독하고 공동. 그 세부적인 건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이 두 가지만 분류한다라는 것만 가르쳐 드리겠는데 단독이라는 게 있고 다중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내용 이제 공법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답세 공간.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들이 이제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간이라 그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단독도 있고요. 또요. 다중. 또요. 다가구. 또요. 공간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아파트는 단독이 들어갈까요? 공동이 들어갈까요? 공동이 들어가요. 공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기숙사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법에 배우세요. 공법에서 세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건축법, 주택법과 건축법 틀려요. 주택법은 이 두 가지가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다 오지선다다. 그래서 건축법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 게 아니야? 만약에 다중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닥 면적 충수가 학교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봤자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 공법에서 내용 보신 다음에 갈 테니까 이 두 가지 암기기법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암기기법을 가져가냐? 내가 신촌에 살았는데 그 앞에 연세대 기숙사가 보여. 그래서 따로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나 초라해. 자, 어떻게 오신다고? 연세대 기숙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법에서 배워요. 그죠? 제가 터치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공법 교수님이 공동주택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하셔야 돼요? 연세대 기숙사.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가 뭐죠? 아, 연이, 연리.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론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법에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론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바꿔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잘하세요. 근데 어떤 나온 것 같더니 연세대 기숙사만 외우세요. 언니 연세대 기숙사 뭐야? 했더니 몰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주택으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공동주택이에요. 좀 제발. 아시겠습니까? 야매도 기초야매가 있고 심화야매가 있거든요. 심화야매. 심야가 아니라 심화는 나중에 바닥 면적하고 충수는 내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번 과정은 이것만 가세요. 가셔가지고 오쪽 쪽에 참고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어요? 이건 파란 색깔만 비춰보세요.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 들어보셨나? 그럼 국민주택 규모의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죠?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300세대라는 게 나왔어요. 몇 세대? 그래서 얘는 이제 원룸형 주택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된다? 300세대야 돼요. 몇 세대? 만약에 350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학교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 300인이 몇만 군을 쳐붙여요. 그러니까 300인이 몇만 군을 쳐부신다고. 혀가 짧았어? 그럼 얘네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어? 300인. 그죠?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인이 살고 있다? 300인, 300인. 몇 인이? 300인. 그럼 350 나와야 돼? 300 나와야 돼? 300 나와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얘는 이번에 가시면 두 번째,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다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이 돼. 국민주택 규모야 돼. 얼마 제곱미터야? 85제곱미터. 맞아요? 얘네들 몇 인이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몇 세대? 300세대? 350 나와야 돼? 300 나와야 돼?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가시갈게요. 주택은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이 있다고요?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고요? 연세대, 기숙사. 야매만 하시면 안 돼. 아가 뭐예요? 연이,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 할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같은 거는 몇 인이 살고 있어요? 350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시겠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를 얘기하고 원룸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죠? 안 나와, 다른 건 안 나와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바닥 면적과 층수가 학교론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또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주택이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이 되겠다.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요 구분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쉬는 시간에 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가시면 39페이지 가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가요. 39페이지 가봐요. 가시면 제2장에 가시면 박스에 부동산의 특성에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건물의 특성은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거기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네, 토지의 특성은 거의 99.9%예요. 그죠? 교수님 왜 100%를 얘기 안 해요? 딱 한 해 안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